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투자 능력고사의 이혜린입니다. 오늘도 빠른 순환매가 나타난 시장에서 특징주로 움직였던 종목들 체크, 그리고 내일장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문제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내일장에서 주목해야 할 종목은 6가지 나와 있습니다. 1번 필옵틱스, 2번 미래에셋증권, 3번 SK하이닉스, 4번 일동제약 올라왔고요. 5번 파이오링크와 함께 마지막 6번 APR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1번 유리기판 쪽 확인해 보시죠. 테슬라와 애플이 최근 유리기판을 준비 중인 제조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유리기판 기술을 소개받고 협력 방안까지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인 협의 단계까지는 아니었지만 개발 과정을 박구하면서 도입에 대한 이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여진다라고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애플의 경우에는 제조사뿐만 아니라 장비사까지 함께 찾으면서 유리기판의 강한 또 기대감을 더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소식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 반응을 했고 유리기판 8% 필옵틱스 8% 가까이 오르면서 장 막판까지 강한 움직임 유지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2번 보시죠. 미래에셋증권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이번 정기국회 안에서 처리하겠다라고 방침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코스피 5,000포인트를 목표로 삼은 만큼 증권사들의 수혜가 기대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증시 거래대금과 함께 증권사 고객 예탁금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증권사 측에서는 수수료 수익까지도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지주사들도 오늘 주목받은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특징주로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3번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하나증권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조정받을 때마다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권고하는 그런 리포트가 발간이 됐습니다. 서버형 메모리 수요가 3분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메모리 가격과 함께 디램 가격 함께 상승하는 만큼 국내 관련주들의 실적도 내년 상향 조정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금요일장 굉장히 큰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바로 4%대도 회복하는 모습 보였고요. 외국인 기관 러브콜까지 받아갔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4번은 일동제약입니다. 먼저 제약바이오부터 보면 8월 미국의 PC 물가지수 예상치와 부합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 의약품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국내 기업들 큰 영향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미 고율 관세에 대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 크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동제약의 개별적인 호재도 있었습니다. 오늘 임상 일상에 대해서 먹는 비만약 결과가 나왔는데요. 4주 동안 최대 13.7% 감량이 확인됐다라는 호재 소식 들려오면서 26% 급등세를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5번 클라우드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파이오링크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국정자원의 화제로 정부 전산 서비스가 대규모로 마비가 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다양한 대응책을 구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이 안에서 파이오링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중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컨트롤러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장 상한가 쭉 유지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국가 차원의 중대 사안인 만큼 연속적인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은 APR입니다. 오늘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행이 됐는데요. 관광 관련주들은 하락했지만 화장품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APR은 미국에서만 최대 100억 원이 넘는 매출이 나오면서 3분기 최대 실적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오늘 APR의 경우에는 강한 모습 이어졌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데 과연 두 분의 픽 안에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6가지 중에 두 분은 어느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내일장 주목해야 할 종목을 물었습니다. 먼저 최영지 전문가는 파이오링크 5번 클라우드 쪽을 선택을 하셨고요. 박철순 대표는 APR 6번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클라우드로 먼저 가볼게요. 앞서서 이제 시장 분석을 해주시면서 워낙 수급이 빠르게 돌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내일장에서 계속 주목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보안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 동안에 화재 사태로 인해서 올라갈 거라는 거를 예측을 대략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예. 무엇보다도 보안주들이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시장에서 부각이 된 만큼 저는 이 순환 자체가 조금 더 오래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파이오링크라는 기업 자체도 굉장히 재무 건전성도 뛰어나고 모멘텀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파이오링크를 꼽게 됐거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그 전상망 이중화 정책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는 게 ADC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DC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서비스가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자동으로 우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파이오링크의 경우에는 이 ADC에 있어서 제조사이고요. 점유율이 40% 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예. 독점적인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에 따라서 이번에 정부 쪽에서 언급한 이런 정책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AI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인프라도 당연히 따라서 올라와야 되는데, 뭐 데이터 센터라던가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까지 좀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파이오링크가 이 데이터 센터라던가 이런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 ADC라는 그 기술 자체가 여기에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직접적인 좀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내 독점적인 지위와 더불어서 HCI 기술에 대한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은 서버라던가 뭐 아니면은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종합적으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통합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뭐 클라우드라던가 이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시장 성장률로 따졌을 때 연 24% 정도 성장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술력도 파이오링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향후에 계속 반영이 된다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트적인 관점에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예. 보시다시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대량 거래량과 함께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지금 좀 매물대가 있는 상황인데 단기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뭐 주봉상으로 봤을 때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상방 매물이 굉장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는 뭐 재무 건전성도 뛰어나고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저는 좀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관점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봉상으로 12,500원 구간대까지는 좀 상방이 열려 있어서 이 구간까지는 좀 시원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좀 저항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느 정도 대응을 하면서 접근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연휴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보수적이게 대응해라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재무 건전성도 뛰어나고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앞서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 보안 관련주들 오늘 장 초반에 급등을 했다가 뭐 한 20%까지 올랐다가 한 자릿수 때까지 내려오고 이런 종목들도 덜어 있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파이오링크가 상한가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건 앞서서 말씀해주신 조금 더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점 때문일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제 화재 진화를 했고 여러 가지 이제 복구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면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산망 이중화 작업 등등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럼 이게 이제 수개월이 걸린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파이오링크를 포함한 뭐 보안주, 정책주들 조금 더 지속적으로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적어도 저는 이 파이오링크라는 기업으로 봤을 때,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개월은 좀 순환이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분석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 너무 그 횡보를 하고 조정을 받았던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거의 한 1년 반 정도의 이 기간을 거쳐서 오늘 이렇게 대량 거래량과 함께 상한가에 도달을 했는데,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저는 3개월 정도는 순환이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좀 관련된 뉴스 플로우를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들어왔던 거래량을 보면은 이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양이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일단 내일장에서 움직임부터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APR로 넘어가서요. 횡보를 하는 것 같았던 APR이 다시 치고 올라옵니다. 네, 뭐 일단 뭐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는 뭐 독보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뭐 계속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 또 남성팀에서 또 준비를 한 종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서가준 매니저가 또 12.5% 정도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는 사실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는 대장주로서 역할을 가장 톡톡히 하고 있는 게 APR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뭐 메디큐브라든지 아니면은 AGR 이런 기기들로 인해서 화장품과 기기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점유율과 신뢰도를 쌓고 있는 기업이고 계속적으로 여러 국가들에서 흥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한한령 해제라든지 오늘부터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화장품이라든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나 아무래도 이제 한국으로 이제 방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화장품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 수 있기 때문에 APR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APEC도 이제 열리잖아요. 이제 시진핑 주석이 또 방한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점점 이제 한미 관계가 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해외 매출이 한 70%가 넘어가는 게 바로 APR인데 중국에서는 또 이제 왕홍을 활용해서 상당히 성과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미 관계가 개선되면 될수록 역시나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독보적인 화장품 사업 메디큐 같은 경우도 있지만 뷰티 디바이스 쪽도 상당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디바이스 매출이 거의 뭐 240%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메가리 프로모션에서는 이미 뷰티 기기 중에 이제 부스터 프로가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3분기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은 역시나 프라임데이에서도 역시나 엄청나게 많은 제품 판매량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화장품도 좋지만 뷰티 디바이스 쪽 성장률도 만만치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성장 동력도 있습니다. 병원 쪽에서 사용되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를 내년에 출시할 예정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때 역시나 뭐 프라임데이 성과도 있겠지만 일단 3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실적 시즌이 곧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좀 재편성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도 상당히 맞는 종목이라고 보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울타뷰티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계속 입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 또 한 번의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3분기 실적도 좋고요. 4분기 그 이후까지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증권사들 이 집계도 보니까 3분기에 최대 실적을 낼 거다라는 기대가 지금 있더라고요. 참 APR 보면은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면서 야 이게 더 팔릴 수 있나? 더 매출이 올라갈 수 있나? 영업이 더 올라갈 수 있나? 이런 의문들을 많이 품으셨을 텐데 아직까지는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장중 사상 최고가까지 경신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런 주가 흐름은 앞으로 어디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오늘 정규 시장에서 종가 기준으로 지금 24만 6,5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고가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전고점, 최고점 저항을 뚫고 그 위에 안착했다는 게 상당히 유의미한 기술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거래량이 최근 한 달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 수급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공매도 비중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정도 가격이 올라왔을 때 항상 공매도 비중이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다음 날부터 밀리는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 흐름이 조금 끊기는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일단은 현재 한 25만 원에서 10% 정도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서 한 27만 5천 원 정도 선은 한번 목표가로 한번 삼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단기적으로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으니까 일단은 단기 자금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겨 놓는 것도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말이 됐을 때 아마 한 해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눈에 띄었던 몇몇 종목들을 꼽게 될 텐데 APR도 여전히 그 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 5배 정도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